자, 반갑습니다. 강길용입니다. 2025-26 챔피언스 리그 16강 플레이오프 1차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팅 포인트들이 좀 넘칩니다. 이게 아무래도 특수성이 많은 경기들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좀 꼼꼼하게 따지지 않으면 미스 배팅이 나갈 수밖에 없어요. 어떤 포인트들인지 정밀하게 좀 체크를 해서 배팅 가이드 해드릴 테니까 참고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자,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경기는 갈라타사라이 대 유벤투스의 경기입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직전 경기 에유프스포르를 상대로 홈에서 5대1로 완파를 하면서 공식전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카르디와 오시멘의 파괴력은 일단 리그는 씹어먹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샤샤부이의 복귀와 그리고 노아 랭의 합류로 인해서 갈라타사라이는 이제 리그에서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과연 이 전력 보강이 챔스에서 얼만큼 퍼포먼스가 나올지를 이번 경기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홈에서 홈으로 이어지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없고요. 직전 경기는 상대가 퇴장을 당했기 때문에 조금 더 체력적인 우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중원의 핵심 레미나가 징계로 결장을 하지만 현재 공격 컨디션과 홈 어드밴티지 생각하면 충분히 상쇄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자, 유벤투스는 직전 경기 인테르 원정에서 3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자, 인테르와의 경기에서 퇴장당해서 졌다라고 하지만 이 퇴장당한 것도 실력이고 10명에서 뛰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까지 있고 최근에 3경기를 승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경기 중에 부상을 입은 조나선 데이비스와 에밀 올름이 부상으로 이번 경기 좀 결장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차 떼고 포 뗀 상태에서 이 터키 원정 이거 쉽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터키까지 이어지는 장거리 비행과 갈라타사라이보다 물리적으로 하루의 휴식일이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유벤투스에게는 악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배팅 포인트는 이 경기는 갈라타사라이가 역배당을 받았는데 이런저런 팩트들을 나열했을 때, 종합했을 때 갈라타사라이 프레는 굉장히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갈라타가 이래저래 홈 어드밴티지까지 있는데 유벤투스가 1차전에서 너무 터프한 경기를 하기는 지금 물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봅니다. 좀 보수적으로 나와서 수비로 잠궜을 때 갈라타사라이가 뚫어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프렌까지는 메이드가 되죠. 그래서 지칠 대로 지친 유벤투스를 갈라타사라이가 프렌까지는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프렌 또는 과감하게 역배 이런 것들 한번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경기는 모나코 대 PSG의 경기입니다. 자, 모나코는 직전 낭트와의 홈 경기에서 3대1로 대승을 거두면서 최근에 불안정한 흐름을 좀 끊어냈습니다. 약팀 상대로 오랜만에 홈에서 화력을 뽐내면서 분위기를 좀 잡았는데요. 문제는 스쿼드입니다. 기존의 부상 인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또 추가 부상자들까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핵심 자원들이 대거 결장할 경우 홈이지만 100% 전력을 가동하기 어려운 치명적인 상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자, 파리 생제르맹은 직전 경기 렌 원정에서 3대1로 패배를 하면서 분위기가 가라앉았습니다. 부상자들이 다수 복귀하면서 스쿼드는 점점 짜임새를 갖춰가고 있지만 결과가 좀 들쭉날쭉합니다. 렌과의 경기에서 XG 값이 4점에 육박할 정도로 압도적인 기회를 만들었음에도 단 1점에 그쳤고 어처구니 없는 수비 실수로 3실점이나 허용한 이런 부분들은 좀 파리 생제르맹이 좀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은 지금 내부 분열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엘리케 감독과 선수단 사이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고 특히나 우스만 덴벨레와의 불화 루머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배팅 포인트를 보면은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생각보다 뭐 터프한 맞대결 성적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모나코 홈에서는 파리 상대로 꽤 많이 이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리 생제르맹이 가장 센 거 아닌가 해서 파리 누르는 거는 저는 좀 의미가 없다라고 보여요. 그래서 이 경기를 승부패로 접근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저는 이 경기 모나코가 1차전에서 홈 경기인 만큼 좀 리드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여유는 전 없다라고 봅니다. 비록 직전 경기 운이 따르지 않았지만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 전개 능력은 살아 있고요. PSG 또한 최근에 클린시트율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거는 결론적으로 양 팀의 공격 지표와 수비 결함 이런 거 생각할 때 오버 같은 거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무조건 난타전 나올 겁니다라고 판단하는 건 좀 어려움이 있고 저는 이런 경기는 사이드로 좀 마킹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버 정도만 그냥 고민해 볼 법하다.
나도 오버 생각하고 있었으면은 가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벤피카 대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벤피카는 직전 경기 산타클라라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최근에 좀 기세에 올라 있는데요. 특히나 공격진들의 집중력이 살아나면서 최근에 멀티 득점을 기록하는 경기들이 꽤나 많아졌습니다. 얼마 전에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도 4골을 퍼부은 기억은 팀 전체에 자신감을 심어주었고요. 당시 멀티골을 터뜨린 슈엘데르프와 1개의 골, 2개 어시스트를 기록한 파블리디스의 콤비네이션은 여전히 홈에서 위협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레알 마드리드를 잘 아는 무리뉴 감독이 홈 팬들의 열광적인 응원을 등에 업고 다시 한번 좋은 경기를 펼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자, 레알 마드리드는 직전 경기 소시에다드 상대로 4대1로 완파하면서 공격진의 폼이 절정에 달했음을 증명했습니다. 비니시우스도 좀 멘탈이 깨져 있었지만 최근에는 좀 다시 돌아온 느낌이 있습니다. 이름값을 좀 해주고 있고 가장 군무적인 부분은 음바페가 직전 경기 통으로 휴식을 하면서 이번 원정 경기에 에너지를 100% 쏟을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다만 고질적인 수비 불안이 좀 발목을 잡을 예정인데 직전 경기에서 경고 누적으로 퇴장을 당했던 아센시오와 호드리구가 오늘 못 나오게 됩니다. 수비의 결함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는데 벤피카의 공세를 온전히 막아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니까 당연히 이기겠지라고 판단해서 가는 건 저는 굳이 레알 팬이 아니라면은 뭐 할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여기서 베팅 포인트는 저는 벤피카가 그 무리뉴 감독의 답답한 그런 좀 수비 축구 이런 것들이 있긴 해도 직전 맞대결에서 4대2라는 좀 경이로운 난타전을 했고 지금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진의 균열 그리고 벤피카도 뭐 깔끔하게 클린시트를 하는 경기가 최근에 없다는 거 양팀의 공격력 뭐 이런 거 다 판단했을 때 오바 같은 거 접근해 볼 수 있을 거라 봐요. 다만 이 경기도 영 갈 게 없어서 오바를 간다 이런 느낌이지 뭐 오늘 무조건 가야 됩니다. 강승부입니다. 이런 또 톤은 아니라서 저도 벤피카 오버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뭐 따라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모나코와 벤피카가 배트맨 기준으로는 3.5를 줬는데 참 이거 양아치죠. 좀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2.5가 나와야 되는 경기고 실제적으로 벤피카 오버가 배팅이 그렇게 쏠리고 있지도 않아요. 배팅이 몰리고 있다 이런 느낌도 아니라서 참 양아치 짓을 하는데 2.5 기준으로 갈 법하다. 뭐 이 정도로만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도르트문트 대 아탈란타의 경기입니다. 도르트문트는 직전 마인츠전은 그야말로 류에르손의 동무대였습니다. 한 경기에 4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공격이 기점이 되었는데요. 그 득점을 기라시 그리고 벤세바이니 등등 다양한 득점 루트로 좀 득점을 만들었다라는 것도 고무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도르트문트가 리그에서의 퍼포먼스와 챔스에서의 대응력이 조금 다른데 핵심 수비수들의 줄부상으로 정상적인 포백 라인이 안 나오기 때문에 홈 어드밴티지만 믿고 도르트문트를 가기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아탈란타는 직전 경기 라치오 원정에서 2대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까다로운 라치오 원정이었음에도 좋은 경기를 펼쳤고 공식전 3연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짠물 수비, 뭐 조직력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고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라치오전에서 라스파도리가 부상으로 이탈했고 케텔라에까지 지금 결장을 하고 있습니다. 창의성을 담당하던 두 선수의 공백은 타이탄 일정 속에서 팀의 득점력을 급격히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양팀 모두 3연승 중이긴 하지만 이거 체력적 환경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도르트문트는 홈에서 홈으로 이어지는 일정이고 아탈란타는 아주 긴 거리를 비행을 해서 도르트문트 원정을 가야 되고 실제적인 휴식일도 하루 더 짧습니다. 예상이 매우 까다로운 매치업이지만 현대 축구에서 휴식일과 이동거리는 경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체력을 비축한 도르트문트가 이길 겁니다. 라고 하고 가는 건 오케이인데 어, 뭐 진지하게 도르트문트 승을 막 푸시하기는 어렵습니다. 뭐 결장 이슈도 있고 그렇게 챔스 내응력이 막 뚜렷하지도 않고 최근 아탈란타의 기세도 나쁘지 않다. 승무, 뭐 무, 승 취향껏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 배팅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머지 경기들은 그 다음날 있는데 혹시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좋아요 눌러주시고 봐드리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다음날 있는 챔스입니다. 카라바오 대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자, 이 경기 재밌습니다. 카라바오는 객관적 열세를 막강한 홈 어드밴티지로 이겨내고 16강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습니다.
서유럽 팀들에게 이 아제르바이잔 원정은 시차, 기후, 그리고 이동거리 등 모든 면에서 바이오리듬을 무너뜨리는 지옥의 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라바오 원정 빡세다. 여기까지밖에 말 못합니다. 자, 뉴캐슬은 직전 경기 FA컵 빌라 원정에서 3대1 승리를 거뒀지만 냉정히 말해서 상대가 퇴장당하지 않았으면 이거 못 이겼을 것 같습니다.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졌고 최근에 2연승이 과연 온전히 본인들의 실력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캐슬은 핵심 자원들의 줄부상, 살인적인 일정, 거기에 또 장거리 원정, 짧은 휴식, 뭐 이런 아주 좀 험난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전력 우위, 그냥 단순하게 팀 이름만 믿고 가기에는 사고 가능성이 농후한 경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는 축구에서 무리한 역배팅은 저는 좀 좋지 않다라고 보는데 이럴 때 아니면은 역배팅 언제 가나 싶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보데글림 맨시티에서도 제가 보데글림 역배를 갔던 것처럼 이럴 때 한 번씩 가보는 건데 홈앤어웨이 방식 특성상 카라바오는 2차전을 대비해서 지더라도 실점을 최소화하는 운영을 할 것입니다. 좀 따라가는 좀 최대한 점수차를 좁히는 그런 운영을 할 건데 뉴캐슬 역시 지친 체력 탓에 다득점 승리를 노리면서 플랜을 짜오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플랜 접근하는 게 합리적이고 안정적인데요. 과감하게 간다면은 뭐 정말 카라바오 승, 역배승 뭐 이런 것들도 이럴 때나 노려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소액으로 카라바오스 뭐 사이드로는 카라바오 프렌 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진지하게 카라바오 할 만합니다. 프렌 이런 것들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유는 너무나 약팀들 사이드 그러니까 어찌 보면 카라바오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뉴캐슬과는 체급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팀들이 상황이 이렇다 해서 프렌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렇게 신용을 하고 하기에는 팀 체급 자체가 너무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역배팅, 소액으로 가는 게 제일 베스트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올림피아코스 대 레버쿠젠의 경기입니다. 자, 올림피아코스는 직전 경기 레바디아코스 상대로 원정에서 레바디아코스가 퇴장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려앉은 수비를 뚫어내지 못하고 졸전 후에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최근에 두 경기 무득점을 기록하면서 상당히 경기력이 좀 좋지 않은데 득점 감각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레버쿠젠을 만난다는 것은 분명한 마이너스 포인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리그 일정에서 로테이션을 좀 줬습니다. 타레미와 오르테가를 휴식시키면서 레버쿠젠전에 사활을 걸었다라는 점은 동기부여적인 측면 그리고 전략적인 측면에서 올림피아코스를 조금 고평가할 수 있는 포인트라 볼 수 있습니다. 자, 레버쿠젠은 직전 경기 장크트 파울리 상대로 4대0 대승을 포함해서 최근에 5승 1무로 기세가 매섭습니다. 분명 팀이 좀 궤도에 오른 건 확실한데요. 다만 최근 승점을 쌓은 팀들이 좀 띨띨한 팀들 아니면은 포기한 팀들 상대이기 때문에 좀 감안을 해야 됩니다. 아직 핵심 자원들이 공백이 있기 때문에 스쿼드가 100%는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신뢰는 금물이고요. 얘네들이 지난 맞대결에서도 올림피아코스가 2대0으로 최근에 승리를 거둔 바가 있습니다. 당시 세부 지표와 경기 내용은 레버쿠젠이 앞서긴 했는데 결정력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그때와 달리 레버쿠젠은 지금 공수의 핵심 자원들이 좀 복귀를 한 상황입니다. 당시에 이빨 빠진 호랑이였다면은 지금의 전력은 조금 더 평가를 높게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배팅 포인트는 지난 맞대결 승리의 기억 때문에 이 올림피아코스에 조금 쏠릴 수 있다라고 하지만 냉정히 볼 때 현재 에너지 분위기 이런 것들은 레버쿠젠 쪽으로 기울어 있다라고 봅니다. 올림피아코스의 이런 좀 실리 축구보다는 저는 전력이 강화되어 돌아온 레버쿠젠이 주도권을 좀 쥐고 생각보다 받은 배당에 비해서 좋은 경기를 펼쳐주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레버쿠젠이 이 경기 역배당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전력 누수가 일부 존재하고 원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레버쿠젠을 강력 추천하기는 어렵지만 배당의 가치를 고려할 때는 좀 레버쿠젠 승 뭐 이런 역배당은 한 번씩 늘어볼 만하고 프랭 같은 것도 저는 충분히 도전해 볼 수 있는 마킹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경기는 보데글림 대 인테르입니다. 보데글림은 마찬가지로 16강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동력은 객관적인 전력이 좋다라기보다는 인조잔디 그리고 긴 이동거리 그리고 막 완전히 너무 추운 날씨 이런 것들로 홈에서 승점을 많이 쌓은 것이 유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보데글림이 이번 경기는 홈이기 때문에 그런 이점을 다 안고 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
그 리그 페이지보다는 좀 덜한 부분은 보데글림이 원래 막 영하 20도 이렇게 떨어지다가 요즘에는 조금 날씨가 많이 풀렸습니다. 아직도 춥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아예 그냥 죽을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홈 어드밴티지가 상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환경적 변수를 뺀다면 인텔하고 체급 차이는 뭐 너무 많이 벌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인테르는 직전 경기 유벤투스와의 이탈리아 더비에서 3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이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상대의 퇴장 변수가 있었지만 뭐 그 부분도 인터밀란의 경기력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공식전 6연승에 6경기 전부 멀티 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바렐라와 차라노글루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이제 풀 전력을 가동할 수 있다는 부분도 호재인데요. 이것은 보데글림의 압박을 풀어내고 템포를 본인들이 조율할 수 있는 동력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만 유벤투스가 직전 경기 1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2실점까지를 했다라는 거, 그리고 타이트한 일정이고 장거리 원정 피로도 있다. 이런 것들은 뭐 마냥 인터밀란 강승부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배팅 포인트는 보데글림 원정은 누가 가도 어렵습니다만 지금 그 인테르의 체급을 냉정하게 따져봤을 때 풀라인업의 인테르 챔스 우승권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번에 받은 인텔의 고배당 한 2배 가까이 되는데 이 배당은 원정 리스크, 이 일정간의 타이트함 이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해가면서 최근에 연승을 기록 중이기 때문에 와 이렇게 연승 기록하고 있는데 인터밀란 승 한번 찍어볼 수 있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홈터세가 매섭겠지만 완전체 인테르를 저는 고배당에 눌러줄 수 있는 찬스는 이럴 때 말고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인테르 승 추천드리고 최근에 인텔의 수비 불안정함과 그리고 보데글림의 그 득점력 이런 것들 고려할 때 인조잔디가 공이 많이 튀거든요. 거기서 뭐 리바운드 플레이에서 미스가 나고 한 골 먹히고 뭐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인텔의 승오버 뭐 같이 가는 것도 밸류에 포함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클럽 브레에 대 AT 마드리드 경기입니다. 자, 클럽 브레는 직전 경기 세르 클럽 브리에 상대로 원정에서 1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 더비전 승리는 고평가할 수 있지만 최근의 경기력 자체는 뭔가 상대를 압도하는 모습은 자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르 클럽 브리에전에서 주전 공격수 카를로스 포브스가 부상 이슈가 생겨버렸는데 100% 컨디션으로 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한 마이너스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에이티 마드리드는 라요 원정에서 3대0으로 졌습니다. 이거 좀 충격적인데 바르셀로나를 잡아서 기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봤는데 이게 온데간데 없고 원정만 떠나면 무기력해지는 도깨비 팀이 돼버렸습니다. 주장 오블락이 팀에 대한 비판을 좀 세게 했고 그 비판을 시메오네가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팀 분위기가 좀 뒤숭숭한데요. 여기에 여전히 파블로 바리오스는 부상으로 빠지고 있어서 그 공백도 좀 아쉬운 포인트입니다. 최근의 행보는 마치 리그를 버리고 컵 대회랑 챔스에다만 좀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이라서 이거 오늘 또 챔스라서 갑자기 또 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게 꾸준히 못할 수도 있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 모든 데이터와 분위기는 지금 에이티 마드리드를 가지 마라 이렇게 지금 좀 말리고 있는데요. 지금 시메오네가 리그 일정의 로테이션을 막 이상하게 주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컵 대회를 두드러 패고 바르셀로나도 막 이기죠. 이런 기세를 본다면 원정이긴 해도 챔스, 컵 대회 이런 것들을 오히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좀 가져야 될까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데이터 분석으로는 좀 접근이 어려운데 그냥 꼬마가 또 바르셀로나는 4대0으로 패더라 막 이런 것들 생각해 본다면 이번 경기에 힘을 주고 클럽 브레를 이길 건가? 그럼 클럽 브레의 승. 이렇게 보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베티스 상대로 홈에서는 리그 일정에서 지지만 원정 가서 컵 대회에서는 또 5골 넣고 이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포커싱을 컵과 챔스에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경기도 꼬마가 고배당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꼬마 고배당 승 그냥 막연하게 한번 눌러보는 거 괜찮을 수 있는데 소액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봐요. 자, 이렇게 하면은 챔스를 다 8경기를 다 정리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챔스 정리하고 나면 주 중에 조금 더 있죠. 컨퍼런스 리그와 유로파가 있는데 확실히 챔스보다는 훨씬 더 말이 안 통할 겁니다. 다만 지금 이번 회차 승무패가 요놈으로 발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해드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누가 이렇게 정리합니까? 그죠? 해서 말 안 통하는 팀들을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서
웬만하면은 정확도 95% 이상의 그런 팩트로 좀 내용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제가 수요일 저녁쯤 해서 이거를 좀 업로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내일 라이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